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후 주가 변동성이 더 커졌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 폭등했던 주가는 이튿날인 오늘 급락세로 돌아섰죠.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의 파장과 2차 전지 전망까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준 KR 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폭등했던 주가 오늘 급락했죠. 지금 상당히 천당과 지옥을 갔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오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루 만에 공매도 전면 금지의 효과 일일천하로 끝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은? 일일천하까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시장에서 폭등, 급락, 폭락 이런 단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사람을 흥분시키는 단어로의 역할을 하기 네.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오늘장 네. 지수 하락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에서의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왜 그런가요? 어제 130여 포인트가 상승을 했죠. 예. 오늘은 대략 한 50여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판단할 때 2차 전지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조정을 받을 때 38.2% 조정을 받으면 아주 안정적인 조정 현상에서의 그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130포인트의 상승 대비해서 50포인트 수준에서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 상황에서의 흐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네.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규제가 만능 치트키는 아닙니다. 공매도 금지했다고 해서 주가 하락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아니죠. 맞는 대책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빈틈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공매도 규제를 이번이 네 번째 공매도 규제를 하는 진행의 상황입니다. 예. 과거에 2008년도에 한 번 있었고 금융위기 때였죠. 예. 그리고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각각의 공매도 규제가 있었던 시점에서의 그 정부에서 발표한 예. 내용에 의해서 이후의 주가 상황을 한번 들여다 보게 되면 예. 금융위기 때는 지수가 2,000포인트 상황 하에서 900포인트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 규제가 나온 시점은 1,400포인트입니다. 주가가 1,400포인트 수준에서 더 빠졌죠. 네. 규제가 나왔더라도. 규제 나왔음에도. 2011년도에 있었던 유럽 재정 위기 시점에서 상황을 보더라도 이때는 2,200포인트 지수에서 1,600포인트 정도까지의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 하락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때 공매도 규제가 나왔던 시점이 1,700포인트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하락했다가 반등을 줬죠.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 시기에도 2,200포인트였던 지수가 1,400포인트 내려가는 과정에서 대략 1,700포인트 수준에서의 지점에서 공매도 규제가 나왔습니다. 네. 규제가 나온 이후에도 주가는 하루 정도 반등을 주고 다시 또 빠졌죠. 물론 지금 장이 그때와 똑같은 현상으로 규제 이후에 일시적인 반등이 하락이 나타날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다르죠. 예. 기존에 공매도 규제가 있었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는 글로벌리 위기 상황 하에서 주가 연속적인 하락의 모습이 나오는 진행 과정이었고요. 지금은 글로벌리 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흐름이 미국의 이제 금리 상황으로 촉발된 이러한 전체적인 고금리 상황에서의 흐름이 주가 하락을 유발시켰지만 네. 지수적 측면에서는 지난주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공매도 규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적 측면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그때와 네, 과거의 그래서- 세 차례 공매도 금지 때와는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130여 포인트 상승에 대한 오늘 50여 포인트의 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에서의 지수 숨고르기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어제 이렇게 급락한 게 이 공매도를 한 기업들, 기관들이 이제 갚을 주식을 네.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환매수라고 이른바, 하죠. 예, 숏 커버링.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식을 외국인 기관 투자에 많이 매수를 했다. 그게 조금 오늘은 왜 이어지지 않았나요? 그거는? 제가 이제 증권업에 2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증권회사에. 그러면서 외국계 주문도 많이 받아보고요. 네. 오퍼레이팅 업도 했었고 또 공매도를 하는 기관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역할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공매도 규제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공매도를 했던 물량에 대해서 환매수를 통해서 다시 사들여야 되지 다시 않습니까? 사야 되죠. 갚으려면. 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오늘 일부, 내일 일부, 모레 일부 이렇게 환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하게 공매도 수량이 100만 주를 가지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규제로 인해서 환매수를 50만 주 처리하자라고 네. 한다면 당일에 다 소화합니다. 아, 기관이나 외국인은 전략적으로 분할해서 접근하지 않고요. 네. 전체 물량을 환매수하지도 않습니다. 환매수해야 되는 물량은 당일에 다 소진합니다. 가격이 얼마이건 간에. 그래서 어제 환매수가 진행되어진 물량들이 종가까지 해서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 현상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참 많았었죠. 네, 그렇죠. 이 물량이 어제 불호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의 환매수가 나오는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당분간의 영역에서도 쇼커버링에 대한 환매수 물량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 공매도 관련 환매수 물량이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전략적으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우리가 30% 비중을 이번에 환매수했는데 나머지 30% 또는 나머지 50%, 70%에 대해서도 내일 또는 모레 진행을 하자라고 한다는 물량이 나오겠지만 이 전략이 단기에 의해서 어제는 환매수가 30%였고 오늘은 뭐 70%다 이런 전략을 구현하지는 않거든요. 어제는 코스닥 시장이 급등하니까 매수 호가를 일시정지시키는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 네. 오늘은 또 급락하니까 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코스닥 선물 매도가 많았기 때문이라는데 이거는 공매도와 연계가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선물 매도? 저는 시장에서 공매도가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훼손하기보다는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는 형태이거든요. 우리가 공매도가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원인보다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왜냐하면 어제 기관이든 외국이든 시장 참여 비중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네. 공매도에 대한 환매수 물량보다도 ETF와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가 월등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예상 범위 밖의 수준으로 하락을 했던 요인은 프로그램과 연동된 시장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됐기 때문에 특히 시장 심리가 불안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화되는 현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공매도 그동안 2차전지 어제 말 전에 2차전지 주가 떨어졌던 것은 일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매도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네. 영향으로 안 보는 거네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순위로 따져보면 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주요 원인은 시장 심리 침체이고요. 예. 뭐 두세 번째는 프로그램 매매에 예. 대한 물량 확대가 더 큰 주요 원인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공매도가 가장 큰 2차전지 주가를 끌어내린 가장 큰 원인이 아니라면 네? 어찌됐든 공매도가 이제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지되면서 2차전지가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좀 과도한 낙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어. 저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흐름은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업종의 이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의 주가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서 전체 흐름에 대한 가닥을 에코프로. 네.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만 원 선에서 단기적으로 최근 1년여 동안 130만 원, 물론 장중 고점도 있겠지만 대략 고점 라인이 130만 원 13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최근까지 해서 60만 원 수준까지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죠.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주가 상승과 하락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시장에서는 그 피보나치 수요를 적용해서 하락 범위를 예상을 합니다. 예. 피보나치는 이집트의 수학자였죠. 예. 보통 피보나치 수요를 적용할 때 0.618과 0.382 그러니까 38.2%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상승률에 대해서 네. 대략 이 정도면 안정적인 하락 범위 내에서의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130만 원 수준에서의 가격에서 38.2%를 빼게 되면 네. 대략 한 80만 원 전후 가격이 나타나게 그 되는 겁니다. 정도면 뭐 안정적으로 떨어져. 안정적으로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락인데 60만 원까지 빠졌죠. 아, 이 범위를 넘어섰죠. 그래서 어제 상승은 원점으로의 회귀되는 과정에서의 주가 흐름이 진행되었던 부분이고요. 2차전지 업종에서의 앞으로의 전망치 상황을 이제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예. 1차적으로 하락 범위 내에서의 가격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의 저점 80만 원, 38.2%가 하락한 80만 원 전후로 해서 당분간의 영역은
횡보 내지는 등락의 과정. 조금 오를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오름의 범위가 전일 상승 또는 오늘 상승 줬던 네. 가격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타나기보다는 상하단의 가격이 오늘 고점이겠죠. 오늘 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등락의 모습이 당분간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정상 수준의 가격 범위 내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소위 이차전지 대장주가 60만 원대까지 떨어진 것은 피보나치 수열 논리에 의하면 좀 과도한 하락이어서 그렇죠. 어제의 반등이 공매도와 아주 뭐 큰 영향 없이 네. 정상적인 회귀 과정으로 본다. 정상 회귀 과정에서 공매도 규제가 탄력을 줬겠죠. 탄력을 줬다. 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고점에서 네. 지금 80만 원대까지 60만 원대까지 쭉 떨어져 온 것은 네. 2차 전지 특히 전기차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이런 전망 때문이잖아요. 네. 아까 좀 긍정적으로 주가를 보신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 산업의 성장세 둔화가 좀 현격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우리 주식을 하다 보면 악재가 도출될 때는 악재만 부각이 돼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호재가 또 노출되는 호재만 반영하게 되거든요.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최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앞으로의 성장 추세에 있는 산업은 정확합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내용에서의 명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성장 산업이긴 하되 예. 중간 과정에서 업다운이 있을 수 있겠죠. 예.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생각하죠. 네. 과거에 한 2000년 초반에 반도체 산업은 굉장한 성장 산업의 섹터였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야 라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서 2000년 초반의 주가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짧게 드리면 600원, 700원에서 등락의 모습을 보이던 삼성전자 주가가 네. 14,000원까지 무려 20배. 네. 물론 기간적으로는 2, 3년 걸렸습니다. 네. 20배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흐름이었죠. 그때 시장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미래 가치에 대한 주가 상황을 미리 끌어들였다. 네. 성장 산업은 이제 가격적으로 볼 때는 산업은 성장하겠지만 주가적 측면에서는 이제 퇴보할 수밖에 없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들이었습니다. 6, 700원 주가가 14,00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하락했죠. 이때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어디까지 하락을 했냐면 예. 7,000원, 7,500원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예. 거의 상승치에 대해서 반토막 수준 그러네요. 근처까지 하락이 반토막까지. 나타났죠. 네. 그리고 나서의 주가는 뭐 여러분께서 우리 앵커가 잘 알죠. 7,000원에서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7만 원까지 올라왔죠. 시간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네.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600원에서 14,000원 구간은 급등 구간이었습니다. 네. 지금의 2차 전지 업종이 올해 주가가 상승한 것처럼 미래 산업에 대한 긍정적 뷰를 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삼성전자가 2000년 초반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 뷰를 가지고 주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있어요? 2차전지 업종이 향후에 저는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예. 2000년 초반에 반도체 산업과 거의 등치시켜서 해석을 해도 되겠다. 그래요? 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당시 삼성전자 급등에 오는 어떤 이 조정 과정에 지금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하고 있다. 그렇게 조정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는 굉장히 여전히 성장 산업으로서 좋게 보고 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할 내용에서의 없을 겁니다. 그래요? 미래 수익을 여튼 주가가 반영하는 건데 이 테슬라도 네. 상당히 이익이 좀 실망스러웠지 않습니까? 다른 2차 전지 회사들도 투자를 계속 줄여나간다는데 그러면 미래의 이익이 반영될 주가가 상당히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 아닌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기업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입니다. 네. 이걸 주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산업을 판단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6개월 정도 산업에 대해서 네. 현재 가격이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이산지 업종이 올해 내에서 가격 상승이 과도했던 건 맞습니다. 예. 그러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또 과도하게 하락을 줬죠. 이제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가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에 의해서는 주가가 우리가 기대치를 가지고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보다는 네.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에코프로 형제들 중에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상장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일반 청약이 내일부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수요 예측이 기대보다 좀 약했다는데 네. 혹시 이제 공매도도 뭐 금지되고 그러니까 조금 청약 열기가 좀 어떻게 예상을 혹시 하십니까 이건? 청약 시장은 항상 시장과 연동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시장이 화랑일 때는 청약 시장이 과열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6개월 전 시점만 되더라도 엄청난 광풍이 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에코프로 그룹에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은 전체 전기차의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의 양극재의 대략 30% 비중을 차지하는 전구체 생산 기업입니다. 그렇다 예. 본다면 과도하게 이 상장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참여는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배정 물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을 수 지금 있기 관심이 좀 때문에 적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앞서 전제로의 2차전지 업종은 당분간에서 상승보다는 횡보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본다면 지금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 네. 지금 청약을 해서 네. 일정 최근까지는 한 주, 두 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좀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해서 네. 큰 금액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네. 이 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다만 기대치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의 해당 기업이 포지션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그 종목을 청약하고 관심도를 갖기에는 크지는 않지만 청약 자체는 해볼 만하다. 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졌으니까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청약 전망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2차전지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준 KR 컨설팅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